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본격적으로 자기도 이직을 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하게 이직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만 오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3번의 이직을 했고 지금 4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견기업, 그 다음 대기업 계열사, 지금도 대기업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와 여기 하나의 차이점은 여기는 대여의 계열사 중에서 말 그대로 대기업 계열사 마크를 달고 막 커가는 회사에 있었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대기업 계열사는 계열사 중에서 1번 아니면 2등 한 두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계열사 중에서 가장 많은 대우를 받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회사와 이 회사에는 규모 차이도 있지만 규모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아서 사실 이직할 때 고민도 사실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직할 때 뭐 연봉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사실 더 큰 대기업에 가게 되면 새로운 적응이라든지 지금 와서도 약간 후회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 확실히 큰 회사를 오면 올수록 현타도 좀 많이 오고, 근데 그런 거를 모두 상쇄할 만한 또 지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이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안 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여하튼 지금 회사 너무 만족스럽고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직은 항상 옳다. 물론 가서 후회할 확률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단 돈이 얼마라도 더 벌고 뭐 내가 출퇴근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근무 환경 뭐 근태라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전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좋아지는 게 있다면 이직은 충분히 할만하고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만의 이제 이직 노하우를 말씀드릴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력서가 내가 남들과 좀 차별화했었던 건 뭐가 있냐면, 보통 예를 들면 저는 이제 IT니까 개발 업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보통 자격증을 하면은 보통 이제 졸업하기 전에 보통 기사 자격증을 따요. 아예 정보처리 기사죠.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만 있으면, 사실 정보처리 기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들어가면 보통 자기가 몸담고 있는 업에 대해서 기사 자격증이 보통 있거든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땄다고 하면 다른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은 그 위에 최상위 자격증인 기술사를 제외하고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해보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선택했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IT로서 몸담고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실 더 집중을 했어요. 즉 제가 회계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회계 쪽 관련 개발을 할 때는 회계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에 관련된 일반적인 자격증을 딴다던가, 즉 내가 나의 커리어상의 업무적인 스킬이나 그 다음에 이력서는 내가 일하면서 채울 수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한 난이도는 결국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자격증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찮고 힘든데, 일반적인 기술 자격증 따는 것보다. 여하튼 요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내가 A나 B 회사에 면접 갈 때도 이 사람은 자기 업무에 대한 기술이나 스펙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이 사람의 평소의 행실이나 다른 점은 남들과 다르게 자기 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따가면서 발전하고 있는 사람을 어필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보통 많으면 1년에 하나 아니면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뭐 그냥 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당연히 좋고 따면 무조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만의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력서는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여기는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니까 내 국문 이력서,
그러니까 보통 이력서를 지원하면 뭐 지원 동기, 그다음에 나의 뭐 강점, 단점, 내가 잘했던 프로젝트, 안 했던 프로젝트,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쓰게 돼 있는데, 이 3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당연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모범 답안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뭐 PPT가 좋고 PDF도 좋고, 아니면 요즘 뭐 내 블로그나 아니면 내 뭐 개발자 같은 거 기술로 잘 정리해 놓는, 이거는 평소에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닥쳐서 하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티가 나요. 그리고 급조해서 만든 거는 잘 먹히지도 않고, 그리고 요거를 다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꼭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의 지인 중에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이력서나 이런 거 포트폴리오 잘 만드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꼭 참석을 받자. 피드백 받아서 항상 한번 왁구를 잡아놓고 나서 뭐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반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게,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이직했을 때에 가장 제가 돌이켜보면 잘했거는 현 회사의 고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 회사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이직했던 1번, 2번, 3번들이 지금 2024년에서 보면 이미 고점을 지나서 솔직히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내가 다니고 있을 때는 이 회사가 고점이었어요. 고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보면 제가 어깨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고점 머리에서 이 올라가기 머리 고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기 왼쪽 어깨에서 판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고점에서 오른쪽 어깨로 내려오는 이 시점에서는 인지를 할 수 있거든, 사람이라면. 근데 보통 이 왼쪽이나 이 고점에서 보통 다들 이직을 안 하지. 왜냐면 내가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이 오른쪽 어깨에서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 이직하는 게 정말 중요해. 왜냐면 이 고점인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거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그 시장에 대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는 많거든, 업을 떠나서. 근데 그러면 이 고점을 어떻게 판단하냐? 저는 간단합니다. 보통 일단은 고점에 가는 회사만 많을수록 연말에 성과나 그런 것도 잘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이 회사의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고점을 뜨는 회사가 고점 찍고 다음으로 스텝 넘어가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해. 뭐 해외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했던 원래 하던 업이 아닌 다른 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커머스를 시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업을 확장을 하거든요. 아니면 신규 서비스를 만든다던가. 그때가 이 회사가 고점을 달리고 있거나 더 고점을 갱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됐든 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이직을 해야 돼요. 이게 저만의 팁인데, 팁이죠. 저만의 팁인데, 물론 이 회사가 거기서 더 잘 될 수 있어. 근데 보통 어느 정도 규모에 올라가면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 시장이 파이가 얼마 정도인지를 대부분 알 수 있거든. 이게 국내 시장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마켓시어를 먹을 수 있는지, 만약에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예상을 못하겠지만, 뭐가 됐든 해외 진출을 한다는 게 고점에서 그 고점을 넘어가기 위한 투자인데, 이때가 나갈 때다. 그래서 현 회사의 고점을 알아서 회사에서 인정받을 때 나가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이것도 당연한, 이거 위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회사가 고점일 때 시장이 좋을 때 나가야 돼.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의 사이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뭐 어떤 때는 건설, 어떨 때는 금융, 어떨 때는 뭐 커머스, 비대면, 그다음 어떤 때는 뭐 기타, 이 시장의 사이클이 보통 5년에서 10년 기준으로 계속 돌거든요. 똑같은 사이클이. 그러면 내가 몸담고 있는 업이 고점일 때, 업은 다르더라도 내가 이직하고 있는 시장이 사람을 많이 뽑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그 딱 타이밍을 알아서 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동종업계를 이직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사가 업종은 같지가 않아요. 업종은 다 달랐지만 뭐가 됐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IT라는 거는 업종은 다르지만 4개 회사가 다 필요한 거고, 인사라든 회계가 됐든 마케팅이 됐든 업종은 다르지만 무조건 4개 회사가 다 필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업종이 다르다고 그런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 시장, 이 잘 나가는 시장에 내가 잘하는 업무가 맞아지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이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회사에서 이직은 4년 반이 4.5년 4년 반이 걸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2에서 3년 주기로 2번, 3번 해서 지금 4번째 회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력은 만 12년이지만 사실 거의 10년 정도의 4번 회사를 옮겼으니까 2.5년마다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텀이 짧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가 됐든 2년 정도를 채워서 이직을 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나쁘게 보지도 않고, 내가 내 그 최소한의 이직을 하기 위한 기간을 채웠고 나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2, 3년마다 텀으로 이직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은 업무와 관련된 거, 이력서는 3분기마다 한 반년마다, 그 다음에 현 회사의 고점, 그 다음에 그 내가 원하는 시장이 사람을 뽑을 때 딱 이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이직의 팁이죠. 뭐 너무 무난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제 얘기를 복귀하면서 자기의 이직의 타이밍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